2016년 2월 17일 대한민국에서 개봉한 애니메이션 주토피아는 개봉 11주차 주말인 4월 마지막 주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3위를 차지합니다. 5월 첫째 주인 아직도 상영 중이고요. 12주차에는 어린이날 특수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좀비 같은 흥행이죠. 그래서 주토피아가 이렇게까지 흥행할 줄 모르고 날렸던 기획, 주토피아의 흥미로운 뒷이야기 8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의 교체. 사실 주토피아의 원래 주인공은 토끼 경찰 주디 홉스가 아니라 우리의 능청스러운 여우 닉 와일드였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닉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역시 닉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죠. 하지만 테스트 시사회를 진행한 뒤 관객들이 시종일관 시니컬한 닉한테 계속 몰입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작진들도 거친 현실과 마주치는 주인공은 순진한 주디가 더 낫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영화 개봉 1년을 앞두고 주인공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쪽에서 1년은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어쨌든 덕분에 영화는 재미있어졌고 주디는 귀여웠고 닉은 멋졌으니까 주인공 교체는 대성공이었네요. 그래도 스태프들은 정말 많이 고생했겠죠. 두 번째, 뉴스의 현지화. 주토피아의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속보를 전해주는 GNN의 두 앵커 기억나시나요? 이 앵커들 중에 오른쪽에 위치한 앵커가 특정 국가에서는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동물들로 바뀌어서 상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는 기본 설정인 무스가 앵커로 등장하고요. 일본에서는 너구리, 호주와 뉴질랜드는 코알라, 중국은 팬더, 그리고 브라질에는 제규어가 앵커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짧고 굵은 카메오. 주토피아의 명장면 중 하나죠. 네, 나무늘보의 습격. 문자 그대로 숨막히는 대화들을 통해 잊지 못할 개그신이 탄생했는데요. 이때 잠깐 등장하는 암컷 나무늘보 프리실라. Yes. Flash. 이 두 단어를 위해 프리실라의 목소리를 연기한 배우는 바로 겨울왕국에서 주인공 안나를 맡았던 배우 크리스틴 벨입니다. 안나는 말이 많고 빠르게 말하던 캐릭터였으니까 아주 극적으로 반대 성향을 가진 카메오 출연이죠. 크리스틴 벨은 단순히 겨울왕국 때문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 나무늘보를 정말 사랑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녀의 생일에 남편이 나무늘보를 집에 데려왔더니 기뻐서 펑펑 울었다고 하죠. 그녀가 한 토크쇼에서 이에 관해 얘기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인기 영상이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주토피아 제작진이 이거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에게 나무늘보 카메오 역할이 어떠냐고 연락을 넣었고 2-3분 만에 하겠다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아마도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빠른 배역 수락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하네요. 네 번째, 소란스러운 이웃. 주토피아에 위치한 주디의 작은 숙소. 이 숙소 옆방에 사는 이웃들은 틈만 나면 서로에게 입 좀 다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방음이 안 되는 방이어서 주디는 이들의 언쟁을 언제나 들어야만 하죠. 이 옆방의 캐릭터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1987년 에디와 미첼이란 청년들이 한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옆집에 사는 이웃 피터와 레이몬드가 시도 때도 없이 싸움을 했는데 방음이 되지 않는 방을 통해서 이들의 말싸움 소리가 항상 들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말싸움 도중에는 언제나 피터가 그러니까 입담으로 꼬맹아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말싸움의 내용이 너무 흥미로워서 청년들은 이 내용을 녹음했고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테이프는 순식간에 인기 테이프가 되었고요. 1990년대 초에는 상업적으로 발매까지 되어서 여러 패러디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Shut Up Little Man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건 모두 이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유류의 왕국. 주토피아에는 어류와 조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포유류만 등장하죠. 또 포유류 중에서도 유인원은 등장하지 않죠. 유인원이야 인간이랑 연계해서 빠졌다고 해도 어류와 조류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귀찮아서는 아니겠죠? 맞나? 여섯 번째, 미스터 빅.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갱단의 두목 미스터 빅은 전설적인 영화 대부에 등장하는 비토 콜레오네의 패러디입니다. 캐릭터의 생김새, 사무실 내부, 말투, 일처리 방식, 그리고 딸의 결혼식까지 전부 대부의 오프닝 장면을 비롯한 여러 장면에서 빌려온 거죠. 대부를 보신 분들이라면 소름 끼치는 말론 브란도의 성대모사 하나로 커다란 웃음을 터뜨리셨을 겁니다. 일곱 번째, 상영 시간.
디즈니는 인사이드 아웃, 니모를 찾아서 그리고 토이스토리 등을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픽사의 존재가 아니더라도 디즈니는 그 자체로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죠. 이번 주토피아는 그런 디즈니에서 자체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역대 두 번째로 긴 상영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을 제외한 기록이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가장 긴 작품은 1940년에 나온 판타지아로 총 126분의 상영 시간을 갖고 있으며 주토피아는 그 뒤를 이어 108분의 상영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번째, 겨울왕국을 넘어. 우리나라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흥행을 한 주토피아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현지에서 3월 초에 개봉한 주토피아는 당당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역대 디즈니 제작 애니메이션 중 첫 주에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작품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 보면 미국식 사고를 주입한다는 비난을 뚫고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의 흥행을 한 작품으로 남게 되기도 했죠.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10주가 넘게 상영 중이며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토피아의 흥미로운 사실에 추가해야겠죠. 네, 이렇게 주토피아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8개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하필 8개였냐? 라고 물으신다면 딱히 할 말은 없어요. 8개가 눈에 띄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열거한 8가지 사실이 여러분에게 주토피아란 작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